사람들이여, 잘 듣고 생각하여라. 너희들은 나라는 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은 환영과 같다. 몸이 나인가? 몸은 늙고 병들고 사라진다. 감정이 나인가? 기쁨과 슬픔은 흘러가고 변한다. 생각이 나인가?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진다. 그 어떤 것도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란 무엇이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이 몸도, 이 마음도, 이 의식도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것일 뿐. 그것을 고정된 나라 부르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다. 이를 무아라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가 없다 하면 허무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허무가 아니다. 존재란 모든 것이 서로 얽혀 이루어진 것이다. 씨앗이 땅과 물과 햇빛을 만나야 싹이 트듯이 너희들의 삶도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다. 부모가 있고 세상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음식이 있어야 너희가 존재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만나 이루어진다. 이것을 연기라 한다. 연기를 알면 탐욕과 집착이 사라진다. 너희가 괴로운 이유는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 때문이다. 그러나 나라는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깨닫는다면 번뇌에서 벗어나 참된 평온을 얻을 것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아의 깨달음은 곧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는 나고 남은 남이라는 개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나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 조건들이 모여 형성된 것일 뿐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개념을 무아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무아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무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나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보통 우리는 자신을 어떤 고정된 존재로 여기죠. 예를 들어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나는 수학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정의하곤 해요. 그리고 남들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죠. 저 사람은 성격이 나빠. 저 사람은 머리가 좋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러한 고정된 자아 개념이 사실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개념을 좀 더 깊이 파헤쳐 볼게요. 우리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을 자세히 살펴보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의 내 몸은 어렸을 때의 내 몸과 완전히 다르죠. 세포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외형도 변합니다. 또한 내가 먹는 음식, 생활 습관, 환경 등에 따라 몸 상태도 달라지죠. 예를 들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운동을 하면 몸이 튼튼해지고 반대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몸이 약해져요. 이렇게 보면 내 몸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감정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마음 역시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도 오후가 되면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어떤 말을 듣고 감동받았다가도 조금 후에는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단지 그 순간에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 의해 화를 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후에 상황이 바뀌고 마음이 안정되면 그 사람은 다시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하며 특정한 상태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신을 하나의 고정된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모아서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여러 번 친절한 행동을 했다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 번 실수를 했다면 나는 실수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람이 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도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개념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단정짓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괴로움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자신감을 가지기 어렵겠죠.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지금까지는 소심한 성향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변할 수도 있어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아를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한 가지 이미지로 규정하고 단정짓곤 합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불교에서는 사람의 성격도 계속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기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평생 이기적인 것은 아니에요. 환경과 경험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존재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아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에요.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사실 감정은 그냥 지나가는 현상일 뿐입니다. 내 안에 화가 생겼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기쁨이 생겼다가도 다시 사라지죠.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감정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러한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몸, 마음, 감정, 성격 등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찾아오면 괴로워하죠.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보다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결국 무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우리 삶에서 고정된 것은 없고 모든 것은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는 변화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연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불교에서 무아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연기라는 개념을 모르면 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오늘은 연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연기라는 말 자체가 낯설 수도 있어요. 한자를 풀어보면 인연에 의해 일어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과 원인이 결합되어 발생한다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연기를 깨닫고 나서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도 세상에는 연기가 존재했다. 연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하는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마시고 있는 한 잔의 차를 떠올려 보세요. 이 차 한 잔이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조건들이 필요했을까요? 먼저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나무가 있어야 하고 차나무가 자라려면 흙과 물과 햇빛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차를 우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차잎을 따고 가공하고 포장해서 판매해야 해요. 거기에다 이 차를 우리가 마시려면 물을 끓일 불이나 전기도 필요하고 차를 담을 컵도 있어야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차를 마실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따져보면 단순한 차 한 잔이 존재하기 위해서도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되면서 생겨나요. 그리고 이 조건들이 바뀌면 그 결과도 바뀌죠.
차를 끓일 물이 없으면 차를 만들 수 없고 차나무가 병들어 버리면 좋은 차잎을 얻을 수도 없어요. 즉 모든 것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개념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까요? 사람들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인연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사회 전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우리의 삶을 형성하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었던 환경, 부모님이 지원해 주신 것,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것, 직장에서 기회를 준 사람들, 심지어 우연히 보게 된 어떤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즉, 우리는 절대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요소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제 연기의 개념이 조금 더 이해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연기가 무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게요.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도 연기법에 따라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 성격, 감정,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는 요소들의 조합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성격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예요. 가정 환경, 교육, 친구들과의 관계, 경험들이 모두 영향을 미쳐서 형성된 것이죠. 만약 같은 사람이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성격도 달라졌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 아주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과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같은 성격을 가질 확률은 낮겠죠. 또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이 감정 역시 연기의 법칙에 따라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화를 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주 화가 나는 패턴이 형성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도 그 성향이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들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것일 뿐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한다면 점차 화를 덜 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의 성격, 감정, 행동은 모두 연기의 법칙에 의해 형성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나는 원래 이래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하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우리가 연기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집착을 덜 하게 된다는 점일 거예요. 보통 우리는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나 자신이라고 믿고 집착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화를 내는 성향이 영원할 것처럼 여겨요. 하지만 연기를 이해하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모여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난 것은 어떤 특정한 이유 때문이지 내가 본질적으로 화가 많은 사람이라서 그런 건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화를 내는 것에 대해 덜 집착하게 되고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기의 법칙을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방식도 달라져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을 한 가지 모습으로 규정하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그 사람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존재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보통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고정된 하나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 내리는 판단도 변할 수 있고 지금 느끼는 감정도 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굉장히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감정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에요. 몇 시간 후 또는 며칠 후에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우리는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거기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사라진 후에도 그 영향을 계속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무아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예요.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이나 생각, 정체성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나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 이것은 변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죠. 그럼 이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가장 큰 변화는 자유로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정된 틀 안에 가두지 않게 되고 끊임없이 변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아서 발표를 잘 못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는 정말 발표를 못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연습을 할 기회가 적었을 뿐일까요? 만약 그가 연습을 하고 경험을 쌓는다면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이 태도는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패를 했다고 해서 나는 실패자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실패는 단순히 특정한 조건들이 맞물려서 일어난 일일 뿐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패했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보통 내가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업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개인의 능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 경쟁 상황, 자본의 문제, 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그 사업은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연기와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실패를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이 단순히 여러 조건들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패에 집착하지 않고 더 유연한 태도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결국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을 제한하지 않게 되고 감정이나 실패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삶을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무아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아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는 그렇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다입니다. 왜냐하면 무아라는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 삶에서 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론적으로는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모든 것은 연기에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아에 대한 집착과 감정에 동요해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화가 날 때 이 감정은 나의 본질이 아니야. 단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야 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화가 나는 순간에는 그 감정을 제어하기가 어렵죠. 마치 불길이 치솟을 때 불이 뜨겁다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화상을 입지 않는 것은 아닌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아의 개념을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우리의 고통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것을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지 않는 연습. 우리는 흔히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합니다.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하지만 무아의 개념에서 보면 이러한 감정들은 나 자신이 아니라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볼 때 구름이 지나가는 것을 보며 구름이 곧 하늘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감정도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일시적인 것입니다. 기분이 좋았다가 나빠지고 분노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단순히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명상법에서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날 때 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대신 지금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정을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2. 생각의 습관을 점검하고 바꾸기. 우리의 정체성은 많은 부분 반복되는 생각에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많이 들으며 자랐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그렇게 믿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이해하면 이러한 정체성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단순히 반복된 습관일 뿐이라면 그것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과연 진실인지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는 걸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 단순한 실수 하나로 무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이라면 그건 공정한 평가가 아니겠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아직 성장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3.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는 연습. 무아를 이해하는 핵심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몸과 마음이 매 순간 변하고 있음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동안 자신의 감정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아침에는 기분이 좋았는데 점심에는 스트레스를 받았고 저녁에는 피곤함을 느꼈다면 그 하루만 보더라도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정과 생각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면 우리는 더 이상 특정 감정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은 매 순간 변화하고 있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조차도 변화의 연속입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몸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무아의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타인에 대한 고정관념 내려놓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고정된 성격이나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은 연기에 의해 형성된 존재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 전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어쩌면 그는 단순히 힘든 상황 속에서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경험 때문에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면 우리는 더 많은 공감과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관계를 훨씬 더 부드럽게 만들어요. 집착을 줄이는 연습. 우리는 많은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돈, 명예, 관계, 심지어 자신의 신념까지도요. 하지만 모든 것은 변할 수밖에 없으며 변하는 것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괴로움을 느끼게 되죠. 무아를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것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돈도 필요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이를 연습하는 좋은 방법은 임시로 사용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 차를 내가 영원히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차가 고장 날 때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이건 내가 잠시 사용하는 물건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처럼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무아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실천을 하다 보면 여전히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무아의 개념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아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무아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 우리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무아를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나라고 여기는 몸과 마음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어떤 것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몸을 고정된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를 직접 경험하기 위해 몸의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는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폐가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는 수축합니다. 심장이 뛰는 속도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체온도 미세하게 변합니다. 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작은 떨림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더라도 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루 동안 자신의 몸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몸 상태와 점심을 먹은 후의 몸 상태, 저녁이 되었을 때의 느낌이 모두 다를 것입니다. 배가 고플 때와 음식을 먹고 난 후의 느낌도 달라지고 기온이 변하면 몸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또한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교체되고 있습니다. 피부는 일정한 주기로 새로운 세포로 바뀌고 머리카락과 손톱도 자라납니다. 특정한 음식이나 생활 습관에 따라 몸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가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수행을 통해 우리는 몸을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변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몸에 대한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는 기쁨을 느끼지만 다음 순간에는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정한 일이 생기면 화가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차분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나라고 여기면서 깊이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쁠 때 나는 우울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분이 나빴다가도 친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다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고 여겼던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런 변화를 관찰하는 수행을 통해 우리는 감정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의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내 것이라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수행을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자신의 감정 변화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아침에는 어떤 기분이었는지, 점심 무렵에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저녁에는 기분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동안의 감정 변화를 기록하고 나면 감정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 무엇이 그 화를 유발했는지, 화가 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감정도 결국은 하나의 흐름일 뿐이며 나라는 실체와는 별개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어떤 날은 희망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어떤 날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이것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관찰하는 수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은 한 가지 주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점심으로 뭘 먹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그 생각이 어제 먹은 음식이 맛있었지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다시 그 음식을 먹던 장소에서 들었던 음악이 좋았어라는 식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끝없이 이어지는 과정을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생각이란 것이 단순히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며 나라는 실체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특정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단순히 이런 생각이 일어났구나라고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를 기르면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특정한 정체성을 고정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조차도 특정한 조건과 경험들에 의해 형성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항상 내성적이었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의 경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등이 그 성격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면 성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연기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의 법칙에 따라 그것들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 성격과 습관이 어떤 조건들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탐구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사건이 현재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만약 그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습관조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수행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고정된 틀에 가두지 않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게 되면서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무아를 이해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수행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의 삶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듯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감정 반응 속에서 드러납니다. 마치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지면 점차 퍼지듯이 무아의 깨달음도 서서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아를 체험한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를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이 들 때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깊이 동일시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나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거나 우울할 때 나는 우울한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면 감정이 단순히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감정에 휩쓸려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면 화가 날 때도 한 발짝 떨어져서 지금 내 안에서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감정을 나라고 여기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구름처럼 관찰하는 태도를 기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어듭니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필요한 걱정이나 괴로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들에 빠지곤 하죠.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면 자신을 고정된 존재로 보지 않게 되면서 이런 자기 비판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는 과거의 경험과 특정한 환경에서 형성된 성향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을 뿐 사실은 특정한 조건에 의해 소심함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무아를 체험하면 그 소심함조차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이 변하면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불필요한 자책이나 자기 부정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타인을 판단할 때 흔히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쉽게 단정 짓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항상 무뚝뚝한 태도를 보인다면 저 사람은 차가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면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도 연기의 법칙에 따라 형성된 것이며 절대적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 사람이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일 뿐 그것이 그의 본질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는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히 표현이 서툴러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유연해집니다. 사람을 고정된 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줄어들고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무아를 깊이 체험하면 삶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집착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특정한 물건, 관계, 사회적 지위 등에 집착하면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무아를 체험하면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를 쌓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생활이 편리해지고 명예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돈도 언젠가 사라질 수 있고 명예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여기면서 집착하고 그 과정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무아를 체험한 사람은 이런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돈과 명예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적으로 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잠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면서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아를 체험하면 삶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살아야 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해라는 강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아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런 강박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승진에서 누락되었다면 그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아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이것도 단순한 하나의 과정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니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괴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무아를 체험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나는 완벽해야 해라고 스스로를 압박하면서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무아를 체험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무아를 깊이 체험하면 삶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저항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흔히 익숙한 것들이 변할 때 불안을 느끼지만 사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변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변화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느낍니다.